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단원까지는 물리학을 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생명과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야, 눈. 우리가 눈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시각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한자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보일시, 이게 원래는 보일시자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볼견, 이 두 개가 합쳐서 시자나 볼시자. 시각에 대한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보는 거죠. 눈의 구조, 기능, 시각 전달 과정 알아야 되고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생각 열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지금 만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답답하겠죠.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눈으로 본다면 어떤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만지면 뭐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답답하겠죠. 그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보면 훨씬 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양, 크기, 색깔. 크기, 모양, 색깔 똑같죠. 이런 내용이 좀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눈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생물은 빛이나 소리, 온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런 필요가 없죠. 이런 기관들이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빛, 소리, 온도와 같은 생물에 작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우리가 자극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모양이야. 그렇죠? 이런 몸의 변화를 우리는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이 단원의 제목이잖아. 그렇죠? 4단원의 제목이 자극과 반응이에요. 교과 내용이. 자, 그러면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각기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뇌가 판단을 하는 건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냐. 이런 자극도 받아들이고 저런 자극도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시각. 그렇죠? 소리, 진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청각. 온도에서 들어오는 거 피부 감각 등등 아니야? 맛 이런 건 뭐 미각. 그렇죠? 냄새, 후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시각이라고 하고 귀는 청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코는 후각이라고 말하고 혀는 미각이라고 말하고 피부는 피부 감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공부하게 될 거고 걔네들의 이런 감각기관들의 자극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번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눈에는 빛입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각이 형성되는 거야. 빛이 자극이야. 소리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진동인데 그러면 우리가 청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극원에서. 온도는 피부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하고 혀가 지금 빠져 있는데 코에는 후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체화학 물질이야. 우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혀에는 맛을 느끼는 건데 얘는 액체화학 물질이 자극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몸의 감각기관 우리 책에 한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러 갔어. 그랬더니 입체 열량을 관람할 때 관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시각이 이제 작용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보는 동안에 느낀 감각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쿵쿵거리고 발자국 소리에 맞춰. 그럼 이건 청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바닥과 의자가 흔들렸다면 피부 감각이 되겠죠. 우리 몸에서 피부 감각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차가운 물방울 피부 감각입니다. 얼굴에 튀었다고 그랬으니까요. 시커먼 연기가 솟아서 오르자 연기를 봤을 거 아니야. 시각이 작용했겠죠. 하얀 연기와 타는 냄새 후각이죠. 후각이 작용했을 것 같다. 그럼 다 작용했네요. 그렇죠? 놀래가지고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면 다 작용한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 시각.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기가 솟아올랐다. 뛰어 건너간 거 봤단 말이죠. 쿵쿵거리고 발작 소리가 났다. 청각이죠. 흔들렸다. 피부 감각이죠. 평형 감각입니다. 물방울이 튀었다. 피부 감각. 평형 감각, 의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평형 감각이 이제 귀에 있는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 전정기관이 여기 해당되겠죠. 이따가 이제 위치 감각 다 들어갑니다. 타는 냄새,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됐을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빨간 펜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것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은 광원은 빛의 소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모양, 크기, 색깔, 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양이라든지 크기, 색깔, 거리. 아까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모양이나 크기, 색깔, 거리 잘 모르는데 빛을 통해서 눈에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감각들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한다. 자, 성인의 눈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되는데 각막, 공체, 수정체, 망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다 눌러보겠습니다. 교과서 학습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달 경로는 이렇습니다. 빛에 의해서 각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하겠죠.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도달하면 거기에 이제 시각신경이 전달돼서 뇌로 가는다. 그럼 그 내용인데 직접 한번 빛을 한번 그려볼게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게 각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각막입니다. 각막을 통과한 빛이 이 홍채입니다. 홍채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소스가 요 동공을 통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공이 이만했다가 이렇게 축 늘어지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수정체를 통과합니다. 수정체의 역할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굴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굴절시키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런 형태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상이 맺힌다 이렇게 알려준 건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나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근시 원시 설명할 때는 이 초점이 맺힌다라고 해 주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씌우고요. 그럼 여기는 유리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유리체예요. 유리체. 99%가 물이고 1%가 어떤 겔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됐고, 여기 이제 상이 맺히는데 여기가 망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망이 망막입니다. 이게 망막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여기 노란색이 망막이고 여기 맥락막, 여기 갈색으로 나온 여기 마지막이 공막이었습니다. 이 공막, 맥락막, 여기 망막. 자, 그런데 공막이 쭉 연결해서 앞에 있는 공막을 우리는 이걸 각막이라고 했습니다. 각막이 있어야 눈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뭔가 좀 빛이 투과되는 이 면이 없으면, 투과되는 게 없으면 빛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겠죠. 각막, 여기는 이제 볼록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막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공은 홍채 사이에 뚫려 있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고요. 홍채가 바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리개. 이거는 우리 학습 목표에 들어가 있을 거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맛이 공막이고 검은색 소가 있는데 얘가 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 눈 안에, 눈 구조 안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암시를 만들어주는 요소를 맥락막이 한다. 맹점은 시각세포가 모여 있어서 여기에서 맺혀지는 상이라면 보아도 본 게 아닙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막은 투명한 막이고, 투명한 막이 탁 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빛을 눈으로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보는 게 아니죠. 수정체는 볼록 렌즈 같은 빛을 굴절시킨다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리체는 투명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망막은 상이 맺히는 스크린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시각신경이다.
자, 시각신경과 관련된 눈의 구조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눈을 이루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공막은 눈 표면의 6분의 5를 차지한대요. 점액질로 돼 있어요. 각막이 공막 중에 이제 6분의 5를 공막이 차지하면 6분의 1은 이제 각막이 차지하는 앞부분. 자, 맥락막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암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망막은 이 안쪽에 안쪽 층을 이루는 막인데 신경세포, 광수용기. 이 광수용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간상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대세포예요. 원뿔세포는 원추세포라는 말로 한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대세포는 명암을 인식하고 명암. 원뿔세포는 색깔을 인식하는 세포다. 자, 그래서 특히 원뿔세포가 많이 해서 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황반이라고 한다. 시각신경이 지나서 시각세포가 없는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곳은 맹점이라고 한다. 맹점에 상이 맺히면 우리가 봐도 못 본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지해 놓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눈을 한번 바꿔요. 구조를. 요거는 교과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빛이 이제 전달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극입니다. 자극이에요. 자극. 빛에 자극을 주면 각막으로 들어오고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로 들어간다. 각막과 수정체 지난 다음에 수정체에서 굴절시킨다고 그랬죠. 유리체를 통과하고요. 망막에 도달했다. 내가 원을 친 것이 있죠. 빛이 각막 통과해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도달한다.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고요. 시각세포의 흥분을 누가 전달되냐면 시각신경이 뇌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경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우리가 7가지 해가지고 밑에 왼쪽 교과서에 있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될 때 물체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눈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 이놈이 결국 대뇌로 전달해서 대뇌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망막이 분포하는 시각세포에는 시각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시각신경이 모여서 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맹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테스트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겁니다. 학급에서 여러분들 봤어요. 왼쪽 눈 감고 20cm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야. 오른쪽 눈으로 얘를 보는 거야. 오른쪽 눈으로. 그래서 책을 이렇게 쭉 밀다 보면 얘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드론의 상이 바로 맹점에 맺힐 때, 맹점에 맺히면 맹점에는 얘가 들어와도 보지 못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번씩 다 해봐서 대부분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자, 그럼 여기에 왜 그런지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림과 눈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 봤는데 대체적으로 25cm 정도에서 안 보였습니다. 25cm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학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과 같이 나타난 까닭은 맹점에 드론의 상이 맺힌 거야. 드론의 상이 맹점에 맺혔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출판사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즉 맹점에 시각세포가 없다. 그래서 드론의 상이 맹점에 맺혔는데 거기에 시각세포가 없다.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없으니 받아들이는 녀석 전달 신호가 없는 거잖아. 대뇌로 전달할 게 없잖아. 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지해 놓고 기록이 안 된 학생들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도 정리해 봤고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홍채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는 겁니다. 사실 홍채,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조리개가 그거를 역할하는데 사람의 눈에서는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느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홍채가 하는 역할입니다. 카메라의 조리개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해준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 움직임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 빛을 여기 쪼여줬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떠보는 거죠. 이걸 차단하고 또는 얘를 또
차단했던 걸 없애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고요. 정리하기를 가보면 바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도화지 주위가 밝아져. 밝아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질 거니까 홍채는 빛의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 홍채가 쭉쭉쭉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져.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홍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놈이 요만큼 돼서 요만큼 요러한 점선이었던 게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동공 크기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이유는 홍채가 확장돼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작아진다. 이렇게 써야 돼요. 홍채가 확장되고 면적이 넓어지면 동공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제로섬입니다. 누가 하나 커지면 누군 작아지게 돼 있는 거야. 홍채가 면적이 넓어지니까 홍채가 덮지 않은 곳, 그것만 동공인데 그게 이제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눈의 기능과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밝은 데 더 어두운 곳,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게 동공이라면 동공이라고 홍채가 보이는 이게 동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동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어드는 거죠. 밝은 곳에서는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그림이 왜 그런죠? 자, 밝은 곳으로 갔다고 했던 거 클릭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줄어들죠. 아까 다시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밝은 곳으로 가면. 자,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게 작아졌다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확대돼서 커지는 거야. 예.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지우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밝은 곳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밝은 곳으로 가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밝은 곳에서 커진 상태가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렇게 확장돼서 동공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홍채의 색이나 무늬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를 이용하여 누군지를 식별하는 데 쓰이고 있대. 자, 원근 조절에 관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공이 어떻게 되느냐,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다른 건 원근 조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 원근 조절입니다. 이 홍채 아니고요. 동공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렌즈입니다. 렌즈. 이거는 이게 위에서 봤을 때고 옆에서 보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내용입니다. 요게 볼록 렌즈인데 가까운 곳을 보면 이게 두꺼운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멀리 볼 때는 동공이 아니라 여기 저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지 않아. 그럼 안경 써야 돼, 그 친구는. 그렇죠? 그 친구 안경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렇고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경을 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동공이 있다면 이게 동공이 여기 있군요. 이쪽에 있군요. 이게 각막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렌즈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렌즈를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퍼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퍼져가지고 약간 들어온 빛이 약간 퍼져서 이렇게 위로 약간 퍼지고 아래로 약간 퍼져서 여기에서 멀리 딱 정확하게 요 스크린에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요게 대부분의 안경 낀 근시들의 안경은 오목 렌즈를 쓰는 겁니다. 오목 렌즈를 써서 빛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의 이상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요거는 빼도록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수정체의 두께에 따라서 원근 조절이 됐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눈에서 각막을 지나서 바로 유리체로 왔는데 유리체 지나기 전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죠. 볼록 렌즈를 지나가야 됩니다. 유리체를 지나면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합니다. 이게 스크린입니다. 영어관으로 말하면 스크린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이 맺히는데 그거를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빛의 양이 부족하니까 빛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동공을 크게 해야 됩니다. 동공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이러려면 홍채가 수축해야 돼. 축소되는 거야. 수축. 그래서 동공이 커지고 빛의 양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가까운 곳을 잘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시입니다. 이 친구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이걸 오목 렌즈를 써야 돼. 오목 렌즈. 오목 렌즈는 빛을 분산시킨다.
퍼트린다. 그래서 다시 모으는 거야. 수정체, 눈에 있는 수정체가. 그걸 분산시켜서 모으면은 원래 이제 두꺼워진 수정체를 얇게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분산시켰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시각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청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